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주 문경상주 이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님, 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걸 방탄하기 위해서 권력 찬탈입니다. 임기 중에 있는 대통령을 버젓이. 왜냐하면 이네들은 민주당 그 집권 공식을 보시게 되면은 가짜뉴스, 감성적 선동, 대통령 혐오 조성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때 한번 여러 가지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권력을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방탄이죠. 이재명 그 선고가 11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지금 조급하죠. 그러니 막 갖다 때려 넣습니다.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고 이제는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고 뭐 기승전 김건희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집권플랜 본부 공식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뭐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 한다. 그다음에 뭐 1000만 명 서명운동 제기한다라고 하시더니 오늘 딱 보니까 그 여당 의원님 그 국정감사 질의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때 딱 비교하면서 국정농단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이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배우자와 뭐 명태균 이렇게 하는데 이미 이 질의하는 내용을 딱 보니까 아 이제 한번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권력 잡은 그 실험적인 성공을 가지고 요번에 또 한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플랜을 가동시키면서 권력 찬탈을 지금 꿈꾸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졌는데요. 참 기가 찹니다. 나는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그 지역에서 아마 선거 많이 해보셔서 할 텐데 저도 지역에서 선거할 때는 오빠 많습니다. 오빠만 믿어요. 언니만 믿어요. 아이 그럼 믿어야지 선거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푼 한 푼 표가 소중한데 도와달라 그러고 또 선거하다 보면은 제 주위에 있는 제 측근들 아니면 우리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찍어주겠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찍어주겠다. 이런 얘기 왕왕 듣습니다. 비서실장님 안 들었어요? 그런 얘기? 네. 많이 듣지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그래요. 제 동생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거지로 그냥 갖다가 뭐 끼워 넣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대통령 육성 녹음 파일을 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거 하나 한 건 잡았다라고 뭐 민주당에서 막 난리 브러스를 치고 있는데 저 사람들 선거 안 해봤나 싶어요. 우리 비서실장님 우리가 그 선거를 할 때 후보자를 그 뽑을 때는 자격검증도 합니다. 그죠? 자격검증 하면은 원래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당무감사 평가도 듣고 또 범죄 경력 조회도 하고 또 더 나가서 세평도 듣습니다. 그리고 당 기여도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간다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로 대통령께 당 기여도라든가 아니면 또 세평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 물어본 거에 대해서 아이 많이 도와줬어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유 좀 그래서 도와줬기 때문에 좀 그런데 말이야 뭐 알았어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당이 말이 많아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공천 개입했을 것 같으면 이번에 김영선 공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오로지 대통령 그 탄핵시켜서 권력 찬탈하겠다는데 뜻을 모아서 민주당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민주당의 해프닝, 민주당의 헛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님 그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하실 말씀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 가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 불법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는 얘기는 당의 권한, 즉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의결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당시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김영선 후보를 공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녹취에 등장하는 명태균 씨도 전혀 공천 개입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녹취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잘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잘린 부분은 이게 뭡니까?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워딩이 잘렸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대통령의 이 워딩을 가지고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시지만 한번 좀 법률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5월 9일 날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직위,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이에요. 저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견강부회다. 다소 무리한 어떤 문제 제기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을 이어가도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심히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저는 헛발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역대 해프닝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여기 의원님 제가 좀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우리 뭐 전영규 의원님 뭐 정진우 의원님 마찬가지고 우리 박찬대 위원장님 선거 때 도와주겠다는 사람 오면 거절하십니까? 솔직히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도 없고 갑자기 정치 아웃사이더 하다가 대통령 출마하게 됐는데 정치 좀 안다고 하는 사람 또 게다가 뭐 김종인 박사의 이준석 대표의 뭐 유명한 정치인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러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솔깃하지 않습니까? 초반에 그런 조언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지내고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매몰차게 끊은 겁니다. 끊고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가 온 거. 그 사람도 뭐 초반에는 조언도 하고 도왔으니까 전화 받아서 감사 전화, 축하 전화. 덕담으로 건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날 취임식도 참석한다고 하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이걸 갖다가 선택적으로 발췌해가지고 이게 공천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다라고 규정 짓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거는 지나친 과도한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취임 이후 2년 동안 계속되온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라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에 지속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계속된 질문이 아마 있을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처음에 끼어들면 5분은 됐지만 그게 쭉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 이번 20대 때 공천 안 줬지 않습니까? 의원은 되면 안 된 거예요. 이미자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뭐야? 끼어들지 마세요. 처음에는 먼저 끼어들었어요. 어디다 삿대질이야? 서미아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내용을 똑바로 팩트를 똑바로 끼어들어야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미자 의원님 경고 한번 받으셨고요. 강승규 의원님도 제가 경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경고 한번 더 받으면 내가 발언권 정지시키겠습니다. 기존까지 있었던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강승규 의원님.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중간에 말 섞지 마세요. 네? 마이크 들어간 발언권 얻으신 분들만 이야기를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주도권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게끔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정해져 있는 시간 외에 1분 내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화성정 전용기입니다.